반갑습니다. 마감 당연히 했습니다 하고 열심히 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스트링 파우치는 한 60개 정도밖에 못 만들 것 같고, 물론 가게에 있는 거 좀 들고 가면 됩니다만 뭐 들고 갈지 안 들고 갈지 내일 천천히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도 아이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도 더 하려고 했는데 곰돌이 같은 경우 지금 3개밖에 없고, 도토리도 지금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고, 꽃이 한 5개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5개인가 6개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 눈이 좀 빨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내일 무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 딱 들고 가서 판매를 해도 그래도 60, 80 정도 되거든요.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무리는 안 하고, 아무튼 20대 때는 자고만 일어나도 회복되던 몸이지만 30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를 더 자고 일어나는 거 이외에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쉬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다음에 근데 일은 늘었죠. 20대 때보다 일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시기고, 과로를 중요시 조심히 해야 되는데 끝만 닫으면 되고요. 한 개당 한 20분 걸리잖아요. 20분 정도 걸리니까 이렇네. 뭐야, 이거 자수로 거꾸로 박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이거는 따야겠어요. 이건 따고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해서 곰돌이를 아예 반대로 달아버릴 줄. 이것도 반대로 나면 아니겠지. 다행히 이건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게요. 이 난장판입니다. 아주 가관이죠. 가관이고, 이거 새로 샀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쓰던 원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버리고 다시 바꿨습니다. 저는 헤지스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쓰기에는 그래도 제가 10년 썼잖아요. 이전 거도 헤지스 거였는데 이렇게 그냥 놓고 다닙니다. 이쁘죠? 여기 반짝거리는 것 한 개 더 있고, 먼지가 지금 좀 많긴 합니다만 한 7만원대 정도 주고 샀습니다. 금액 나쁘지 않죠. 저는 뭐 저 정도는 그냥 하는 거 조금 좋아해요. 그냥 저 정도는 저도 사면서도 계속 힐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엄청 저도 막 돈 엄청 막 아끼는 듯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요런 건 좀 쓰거든요. 요런 거 정도는 그냥 쓰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보일까요?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따로 오늘도 설명 없고 그냥 작업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비슷한 작업 위주로 계속 오늘 했고요. 끈만 부착하고 안감이랑 연결만 시키면 끝나거든요. 어쩐지 표시. 다들 이 자수 가방을 이쁘다 해주시니까 지금 힘은 좀 나는데 팔아봐야 알겠죠. 자, 다들 그냥 가갖고 놀기 삼아 갔다 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째 될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또 보니 끈이 안 잘리네요. 그러면 재단을 해야겠습니다. 60cm 재단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일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업 시간 계속 늘어나겠네요. 한 12시까지 12시 전에는 다 끝나겠죠. 11시에는 끝내야 되는데
작업한 거 보이실까요?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다 못 팔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막 그렇게 큰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뭐 꽃가방도 좀 덜 만들 수 있어요. 뭐 가방 한 3개씩만 들고 갈 수도 있거든요. 원래 제가 4개씩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 7억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중에 가게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용실 갔다가 헬스 갔다가 이제 가족들끼리 12시 식사가 있습니다. 지금 샤브샤브집 가기로 했어요. 일광에 무슨 꽃마름 샤브라고 있어요. 거기가 금액은 좀 호주산, 그러니까 한우로 먹으면 아마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3만원인데 근데 엄청 좀 음식이요 다 좋아요. 엄청 신선해요. 몸 제가 먹어본 샤브 중에서 좀 품질이 좀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돈 벌고 나서는 식단부터 좀 많이 바꿨거든요. 최대한 한 개라도 건강한 거 위주로 먹으려고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샐러드 바부터 해서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인데 샤브 20 그런 데는 사실 제가 안 가봤지만 그래도 거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기 리필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도 리필이 한 4,500원 밖에 안 합니다. 옛날에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100g에 4,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샤브집에 비하면 고기 추가 금액이 거의 뭐 반값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우가 4,500원이니까 정말 저렴하죠. 등심으로 먹으면 제가 옛날에는 행사할 때는 2,500원까지도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만 해도 그냥 미국산 추가하는 미국산 120g 추가하는데 얼마입니까? 7,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기에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러니까 와 이거 두 번은 못 먹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다음에는 아무튼 그 샤브집을 더 좋게 보게 됐거든요. 그쵸,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샤브집을 계속 다녀보니까 아무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광의 꽃마름 샤브입니다. 주차장은 있는데 여기 길이 한 개밖에 올라간 주차 타워가요. 좀 주차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기 전에 아무튼 길이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막 차가 갑자기 내려온다. 그러면 올라가던 차가 빠꾸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좀 난해한 곳이거든요. 밖에 보통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끈은 이렇게 지금 9cm 위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9cm. 다음에는 별일은 오늘 없었어요. 별일은 없었고 오늘 그 토요일 직원분께는 고맙다는 인사를 좀 했습니다. 이 덕분에 뭐 사직동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플리마켓까지 왔다. 덕분에 광안리에서 장사도 하게 됐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계획 같은 것도 좀 상세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친구는 그냥 이제 느낌 가는 대로 이제 편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 맘대로 막 그쵸 막 확대해서 한 거죠. 맞죠? 엄청난 그 오해를 한 거죠. 맞죠?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완전 장사꾼 마인드로 저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그 친구가 정말로 놀랐을 겁니다. 그쵸, 저는 완전 장사꾼 마인드니까 진짜 계산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야구도 그 친구가 이제 전문가니까 좀 물어봤어요. 예매 일요일에 언제 하면 되겠니? 나 일자를 잘 모르겠다 하니까
6월 22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은 핸드메이드 페어가 있는 날이에요. 이제 그날은 저도 핸드메이드 페어 가고 싶거든요. 페어 갔다가 이제 야구 보러 가면 되는데 그날은 야구가 무슨 레드 뭐랍니다. 그게 전 모르겠는데 야구가 무슨 프리미엄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최소 가격이 4만 원이랍니다. 그냥 보면 만 원에도 볼 수 있는데 그 가면 뭐 프리미엄 굿즈 같은 걸 주나 봐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그날은 자기도 예매하기가 힘들대요. 야, 그럼 끝이 났죠, 그쵸? 저 같은 완전 쩌리들은 절대로 이제 예매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뭐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쵸? 그날은 이제 좀 물어보니까 암표 거래가 더 잘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매우 빡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그냥 포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야구를 구경하러 갈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야구는 그래서 이제 혹시 야구 이야기 궁금하신 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아무튼 최근에는 지금 계속 같은 작업만 한다고 교육 관련도 없고 그냥 셀이 이런 거만 하는 것만 뭐 보여주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는 평상시에 이런 작업을 이제 돌리면 되니까 뭐 걱정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각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려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진짜 이제 오늘이 뭐 마지막 이제 99%라고 할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99%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아서 하니까 저도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개수에 대한 효과도 그래도 제가 100만 원이라 한 이유가 100만 원치 제공 안 된다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뭐 지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타임 리미트 삼아서 원래 사람이 제한이 있고 기한이 있으면 좀 빠듯해지잖아요. 그런 기분도 들고 저는 그게 돈이거든요. 돈으로 저를 카운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도 그냥 열심히 굉장히 그냥 좀 빠듯하게 했습니다. 돈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돈에 미치는 것도 사실 맞아요.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저의 동기부여는 돈이 진짜 계속 말합니다만 크거든요. 돈을 이렇게 해서 벌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정당화를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과정에서 제가 행복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특히 가방 팔릴 때 제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를 손님분들이 그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좀 계실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진짜 제가 기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모든 고객님들 만족은 지켜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좀 재미를 많이 느낀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쭉 생각을 해봤는데 스트링 파우치 만드는 거 있죠. 지금 다시 봐도 일이 엄청 많아요. 저게 일 많게 보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저거를 정말로 어쩌다가 메인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 60cm 잘라가지고 지금 임시 고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9cm 위치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몇 개 남았지? 이제 한 개 남았거든요. 한 개 하고 곰돌이 따야 되는 거 있고 곰돌이 따야 되는 것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이럴 때 좀 지칩니다. 그렇죠? 사람이 좀 지칠 수 있는데 한 100번, 200번 겪어보면은 그냥 뭐 사람이 좀 무념무상해집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갖고 이건 제가 단일 일반화 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뭐 받아야겠네 그냥 이런 끝입니다. 큰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 친구도 실수를 좀 자주 한다.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꽤 자주 하죠. 그냥 아주 일상적인 거 하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창구멍 같은 거 안 내고 막 하다가 큰 사고 한번 날 뻔했죠. 그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420 요거를 들고 가는 게 또 맞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래도 조금 비싼 기계로 만든다는 느낌을 주면은 손님분들이 좋아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길거리 같은 데 보면은 프라이팬에 로스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콩을 뭐 부셔가지고 이제 물 부어갖고 먹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막 조금 고가 장비로 하면은 손님분들이 좀 특히 여성분들은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뢰의 징표죠. 그냥 요거 하고 미식 내부 청소 한번 하고 막 그렇게 아마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끼도 조금 정리를 해야겠네요. 토끼 같은 경우도 내일은 또 들고 갔다가 분실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뭐 잘못 달린 거 없겠죠. 자, 얘는 제대로 됐고요. 얘가 잘못된 친구였습니다. 자, 잘못된 친구. 진짜 초창기에 제가 초보 때는 진짜 따면요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다가 한창 하다가 막 잘못 딱 이래 되면 하기 싫은 겁니다. 일단 좀 쉬자. 이제 이런 느낌 있죠. 그냥 막 열은 막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냥 힘이 딱 빠진다고 해야 되나?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것도 내일 요거 들고 가야겠어요. 그냥 요거 좀 공짜로 받는 이런 거 있죠. 그냥 요런 거 들고 가갖고 일단 그건 다시 생각해볼게요. 아무튼 잃어버릴까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오늘 그 토요일 친구 어머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일면식도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병문안을 가면은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제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라탄 가방을 한 개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병문안 겸이고 그 뭐랍니까 음식 같은 거는 뭐 많이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안 주는 걸 주고 싶거든요. 항상 좀 이런 게 좀 청개구리입니다. 제 성격상 장사할 때도 좀 그런데 아무튼 남들 안 하는 걸 좀 주자. 좀 기억이 남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 손잡이가 좀 이제 크게 만들었잖아요. 35cm 넉넉하게 준 거고 그런 거 설명하면서 목욕 바구니 같은 거 하면 좋다 이러면서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물 줬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부터 바라던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유튜브에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을 배우면 선물을 이런 걸로 대신해도 되거든요. 저는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저의 돈은 얼마 안 들어갔죠. 물론 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만 그 초기 투자 뭐지 원가가 얼마 안 하잖아요. 커피 사 먹으려면 1,500원, 2,000원, 비싼 거는 뭐 4,000원, 5,000원도 줘야 되는데 6,000원, 7,000원도 있죠. 근데 제가 커피를 장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막 2, 300원에 뽑아가지고 1,500원짜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선물을 줄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선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주면은 정말로 비싼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안 줄 수가 없죠. 그런 성의의 선물을. 대한민국 산다면 특히요. 미국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거는 그런 거를 챙기는 문화, 유교적인 거에서 이제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싱을 하시는 분이면 미싱 관련 선물 좀 안 좋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음식을 준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하니까 두 개 중에서 이제 고르라 하면은 이제 미싱 싫어하시는 분들도 골라가실 확률이 그래도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이제 또 좋더라고요. 지금은 이 길을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고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미싱을 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도 찍고 또 유튜브로 만나신 분들도 있다, 그쵸? 음식만 있으면은 진짜 그냥 맨날 가게 장사하고 이제 그런 거밖에 못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인데 창의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따죠. 여기는 제가 아까 실이 도중에 다 돼가지고 다시 말았던 부분이거든요. 됐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남이랑 비교 안 하고 그냥 저만의 페이스로 저만의 정상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대통령하고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제가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분명히 그런 그릇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릇은 조금씩 다 틀리겠죠. 그래서 남들이랑 남이 뭐 서울대 갔다고 해서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지는 않죠. 전 저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만의 밥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만 빨리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다들 모든 사람이 등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만의 산이 있겠죠. 뭐 운봉산이라든지 여기 반송이라든지 반송에 있는 장산이라든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자기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만. 그거밖에 뭐 그걸 왜 하노? 그게 아니고요. 사실 그거밖에 못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능력밖에 안 된 겁니다. 저 이렇게 해서 실밥 쪽쪽 제거를 해주고요. 좋습니다. 내일 요런 거 단에 들고 가야겠죠. 찍찍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천이 크니까 따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라벨 위치. 좋습니다. 라벨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해줘야 다음번에는 좀 더 실수를 덜 하겠죠. 뭐 두 번 할까 한 번만 하겠죠. 실수를 사람이 안 할 수는 없고요. 실수도 어떻습니까? 사람 원래 실수하는데. 근데 옛날에 보면은 저는 좀 이 사회생활에 이제 때가 안 묻은 그런 아주 어린애 시절 막 이랬습니다. 그냥 면세점 일하면서도 그때가 27인데도 그거 하루만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랬거든요. 그냥 진짜 진지하게 뭐 외우라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되는 거를 업무 분담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걸 들으시면서 지금 필기까지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하라 하는데 그거 됩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원래 필기 시간을 따로 주셔야지.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사람이 그거 들으면서 그거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제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사회생활 속에 숨겨진 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대충 알아듣고 좀 잘 알아듣는 척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또 다 해야 완벽하게 그냥 외워와. 나는 그냥 설명 조금 뭐 좀 미흡하게 할게. 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눈치껏 해야 되는데 제 딴에는 이제 그런 걸 못 찾는 겁니다. 한 개만 시키셔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진짜 나쁜 거는 그렇게 하면 제가 상사로서 뭔가 존경심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 건 좀, 그러면 그런 게 좀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딱 그냥 제 생각에 있는 정론이면 그걸 딱 반박을 해요. 제가 그렇게 바로 그 면전에서. 그러면 안 좋아할 분은 진짜 안 좋아하시겠죠, 저를.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분이랑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오히려 또 챙겨는 주셨습니다. 챙겨는 주셨고. 근데 저도 당연히 이제 그만을 하고는 그때 아마 새벽 4시까지 그거 레시피 그거 무슨 다 외워갔을 거예요. 카드사별로 혜택이랑 이런 거 뭐 있었거든요. 면세점에 보면은 이제 무슨 카드를 딱 꺼내면 뭐가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별로 어떤 게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날 그냥 다 외워갔습니다. 그런 거는 잘 외우기보다는 그냥 뭐 좀 외워야 할 것 같아갖고 그날은 좀 외웠거든요. 그런 건 해야죠.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다들 좀 집에서 잠 안 자고 외우고 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갖고 좀 엄청 좀 회사에서도 좀 갈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러니까 외울 바로 현장 투입이다 보니까 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외우면 거긴 끝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암기입니다. 그게 그 회사에. 그러면은 그럼 퇴사할 때까지 그거만 한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흥미가 많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이건 뭐 20-30년 다녀봤자 뭐 하겠노. 해봤자 뭐 어쩌면 직급 올라가고 끝 아닙니까? 그냥 관리자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또 회사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
제 회사 이야기 들어보면 좀 희한할 겁니다. 그냥 보면은 일반 사람이 안 할 좀 기행을 좀 많이 저지르는 편이라 가지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다시 말하지만 회사 생활을 잘 한 편이 아닙니다. 일은 잘했을 수도 있어요. 잘했을 수 있는데 그 이해 부분은 조금 너무 독특한 나머지 좀 회사 사람들이 저 많이 안 좋아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 수선했고 끈 넣어가지고 이제 합봉을 할게요.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 넣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대충 이렇게 넣어주시고 끈 안 꼬이게 해서 안에서 이렇게 맞춰갖고 제가 작업하는 거 보입니까? 와 벌써 30분 11시 안에 하겠나 싶은데 해야겠죠. 매일 아마 밥 먹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그래도 뭐 1시 반, 2시 되겠죠. 1시 반 정도 그러면 준비 살살살살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미신 더 밟을 수 있습니다. 잠이 필요하면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3시에는 나갈 것 같아요. 3시에 나와서 무슨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갖고 조금 걱정인 건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가방 같은 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안 날아가게 좀 보강제 같은 것도 들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진열 제품들 위주로는 보강제 같은 걸 조금 하고, 그리고 아직 행거를 안 샀거든요. 행거를 사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냥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안 샀거든요. 아직도 안 샀고 조금은 생각을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냥 정 안 되면 집에 있는 걸로 어떻게든 급조를 해서 만들어서라도 갈게요. 좀 뭔가 좀 번잡스럽게까지 진열을 하긴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있는 것만 다 팔아도 아까 제가 말한 금액이 도달이 되니까 뭔가 가게 분위기를 딱 정돈된 느낌을 주고요. 일반 플리마켓 보면은 쫙 걸어놨잖아요. 그쵸? 쫙 엄청나게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명품 매장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품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종류가 많다고 해서 뭔가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다이소 매장 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싼 건데 싸게 판다 이런 느낌을 항상 주고 싶단 말이에요. 비싼 거를 싸게,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다 옛날에도 그 말 했죠. 그러니까 딱 그게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비싸 보이는 거를 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아예 안 될 것들은 그냥 좀 포기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거든요. 그냥 포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됐죠. 여기는 안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친구도 뭐 적응되니까 편하네요. 원래는 저게 안 익숙했는데 오늘은 방금 그런 뜯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또 손에 잘 맞더라고요. 이런 과정 뭐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탄 가방은 한 개 정도 더 만들 것 같아요. 라탄을 4개 정도 들고 가고 파우치 한 60개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에코백을 몇 개지? 3개. 요거 하면 9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개 정도. 9개 맞나? 9개 정도 될 것 같아요. 9개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레몬 그 밀감 가방 있죠. 파란색의 밀감 가방. 그거가 한 2세트 있거든요. 3세트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또 들고 가고. 컵받침은 글쎄요. 들고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컵받침을 가가지고 이제 좀 서비스용으로 만들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 크기가 적으니까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계속 만들어도 테이블 공간은 차지를 많이 안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디친 오르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곰돌이입니다. 곰돌이부터 끝장을 냅시다. 가방 10개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넣어버리고 안에서 이렇게 맞춥니다. 안에서 끈 방향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안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원단에 대해서 역시 동네 장사는 꽃원단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저희 고모님이 지금 귀국하셨죠. 고모님 원래부터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고 꽃 진짜 좋아하고요. 라탄 원단도 좋아하십니다. 라탄도 좋아하는데 카드 지갑 10개를 또 고르셨는데 전부 꽃만 골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안 화려하게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너무 무지 이런 거는 잘 안. 무지도 들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아이고 와 이런 너무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거는 확인 한번 하고 할게요. 이게 맞네요. 맞는데 제가 덜 펴서 그렇습니다. 순간 불안했습니다. 안 맞는 거를 작업을 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재단할 때 딱 다 대고 잘랐는데 조금만 속도를 낮춰서 쫙 펴고 이 속도가 느려는 보이지만 이 속도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게 박혀서 저도 그냥 요즘은 이렇게 계속 박습니다. 그냥 일반 직선 박기가 아니라 제가 순간 엄청 당황했습니다. 와 전부 다 잘못 박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사실 확인 안 하면서 박았거든요. 이
확인 안 하면서 박으니까 작업 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확인 안 하고 박았더만. 쫙 펴갖고 여기도 좀 너무 안 맞죠. 여기가 너무 헐렁헐렁거리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한 번 좀 더 해보고요. 아 여기도 보니 찝혔네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게 겉감이 1cm 정도가 작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곰돌이가 말썽입니다. 그렇죠? 이런 날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시간이 또 걸리니까 다음 거부터 작업하겠습니다. 다음 작업하기 전에 맞는지 얘는 또 맞네요. 쟤만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거는 참 큰 거대로 힘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진짜 이게 전이 힘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얘는 또 사이즈가 맞죠.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제 눈에 잘 보입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항상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을 못 즐기면 안 됩니다. 자, 과정을 즐겨볼까요? 결말만 보면 얼마나 다들 쉬울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작업했기 때문에 확인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얘도 맞을까? 얘도 뭐 맞겠네요.
위주다 보니까 계속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옷 원단을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될까를 좀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냥 옷 원단보다는 그래도 좀 잔꽃이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원단 자체가 좋으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잔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온 그 파란 색깔 꽃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최근에 꽃 원단 중에서 가장 인기도 좋고 단가도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원단집은 계속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면 계속 또 구입을 해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프린트 원단 같은 거 저렴한 거 보면 인쇄질이 안 좋다든지 원단이 조금 이상한 거라든지 좀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 집 같은 경우는 다 좀 딴 데서 못 보는 그런 원단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원단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삼식이 원단 같은 데서는 다들 좀 많이 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판 원단이라든지 좀 유통 원단 같은 거 길 가다가 이제 뭐 같은 제품 파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백 원단 처음에 다들 좀 해달래 해서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전부 다 동백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동백하고 나도 동백하고, 동백이 이쁜 건 알겠어요. 이쁜 건 알겠는데 쓰면 쓸수록 이제 물 빠지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제 눈에. 아, 이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장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이런 거 그래갖고 항상 좀 남들이랑은 조금이라도 틀려야 되거든요. 저는 뭔가를 할 때. 특이하죠. 뭔가 좀 창작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저도 바로 작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맞고. 걔만 딱 이상했는데 걔를 딱 잡은 거였네요. 제가. 걔를 조금 거기서 미싱도 하고 뭔가 부자재 작업 같은 것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방판 같은 거 거기서 조금 가위질로 자른다든지, 그래서 가방 안에 다 넣어준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방 안에 다 넣어가도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한 이틀 정도 있었으면 당연히 작업량은 다 채웠겠죠.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계속. 쉽지가 않아요.
집에 와갖고도 퇴근하고 나서 짐 정리 같은 거 싹 다 해야겠죠. 그 밤에. 그러면은 진짜 뭐 10시 전에 퇴근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바라는 거는 한 2-3시간만 장사하고 집에 오는 거였는데 자,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했고 한 개 더. 그 해는 왜 안 맞았을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재단이 그렇게 됐지? 제가 재채기를 원단 먼지가 갑자기 엄청 나가지고 재채기가 나거든요. 재채기는 차마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3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휴일엔 무슨 영상을 찍을지가 참 고민이네요. 제가 보면은 거진 뭐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셔츠는 제가 만들어 입고 싶은 거예요. 셔츠. 그냥 뭐 민자 셔츠도 좋은데요. 한 번씩 좀 비싼 천으로도 막 셔츠 만들어 입고 싶은 겁니다. 문양 확 들어간 거 막 그런 거 있죠. 한 번씩 그런 거 입고 싶은 거예요. 그냥 취미 삼아가지고. 근데 셔츠 그냥 사면은 막 15,000원, 2만원, 3, 4만원이면 사는데 그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보면은 구겨지면 계속 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면은 만들어 있는 게 쌉니다. 10만원 주고 사는 게 살 수 있어요. 재단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직접 만든다 생각하니까 그 10만원짜리 셔츠가 갑자기 싸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사이즈가 좀 안 맞네요. 널찍하게 그냥 박아주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곰돌이만 따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곰돌이 포기하고 다른 작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신 청소를 하면 다 한다든지 그 수선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리겠죠. 저는 지금 그 시간도 소중한 사람인데. 일단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문제의 곰돌이.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따는 건 맞죠. 일단 따고 옆면을 1cm 줄일까요? 옆에 1cm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따주겠습니다. 왜 드르륵 안 따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실수할 수도 있어서 그냥 안전빵입니다. 금방 땁니다. 그쵸? 벌써 다 따가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으니까 따는 게 시간적으로는 참 소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새로 그냥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뭔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또 접근을 하면은 또 정신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말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만 딱 1cm 줄일 거든요. 그러면 요게 한 칸 오고 요것도 한 칸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이게 너무 커요. 왜 이래 크게 됐지? 제 생각에는 얘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얘만 크지 않을까. 재볼게요. 그러네요. 얘만 커요. 얘가 곰돌이 재단이 이상하게 됐어요. 곰돌이가 재단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1cm씩 옆으로 해갖고 끈을 일단 1cm 옆에다가 일단 달아주겠습니다. 1cm.
효율을 중시하면 이거 하던 거 갖다 버리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정리하는 것도 뭔가 마음에 내키는 행동이면 그것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마음에 뭔가 편안함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그 행동 권하겠습니다. 항상 마음 가다듬는 것도 좋은데 스트레스가 안 나오는 환경도 저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조절은 할 수 있는데 화 안 내야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끼를 이렇게 딱 완전 발산을 하려면 사실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냥 애초부터 그런 딱 자기한테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남 뭐라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딱 가끔 마음 가운데로 하는 게 편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지금 2cm를 박아줬고요. 2cm를 박아줬고 그러면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걸 다시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1cm가 온 만큼 1cm를 잘라주고 다시 그래도 뭔가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가 저는 되고 싶거든요. 되고 싶다가 아니고 이미 구글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값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냥 대충은 이런 하는 게 아니고 할 만큼 해야겠죠. 금지로.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끝이 보입니다. 맨날 저도 이런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터졌다 그렇죠? 정말 1억이 더 드물 건데요, 그렇죠? 그런 날인 겁니다. 이게 맨날 접시 깨는 날이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요새는 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진짜 저도 사실 악력이 엄청 센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손목을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 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글을 계속 나오겠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피의 법칙 같이 그런 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그냥 그런 날인갑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됩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는 게 제일입니다. 자, 이 봐요. 이까지 왔으면 좀 기분 좀 그래도 힐링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 길을 다시 돌아왔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노력한 사람만, 끝까지 한 사람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도 계속 느끼는데요. 이게 한 가지 분야에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버티기만 해도 경력이 쌓이고, 근데 그 버티는 동안에 물론 노력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적적으로 매출이 막 급발생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꾸준히만 하고 뭔가 좀 내가 정체성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여기 좀 후워졌는데 그냥 후워진 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는 집게가 필요하겠다. 집게를 쓰고
버티기만 해도 경쟁자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제가 스레드를 그래도 좀 봅니다. 스레드가 좀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야, 폐업하는 사람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힘들다부터 해서 장난 아닙니다. 물론 거기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휩쓸리면 나도 그게 전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 흔들려야 됩니다. 특히 사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원대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뭐라 해도 사장은 그래도 흔들리면 밑에 직원도 흔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안 맞네요. 그래도 이제 건면이 더 큽니다. 임신 무려 이제 더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전에 만져가지고 좀 모양 잡을 수 있게 좀 해서 가보겠습니다. 계속 프릴이 생기네요. 위에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참 정신적인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매출이 없으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억수로 많은 겁니다. 명대 상관없이. 저는 근데 그런 화제거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영업이 원래 진입장벽이 낮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쉽게 다들 들어놓으시는데 나갈 때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괴롭습니까?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잃은 돈이 없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건데 리스크를 크게 처음 시작을 한 사람, 특히 카페 폐업하시는 분